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 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m Holly Kim, and I'm running for Illinois Controller. People ask me, what is a controller? I tell them the controller checks every dollar the state spends, make sure the checks go out on time, and protects taxpayer money. And I should know, because I've done the job, and I have the receipts to prove it. As treasurer of Lake County, we launched e-billing, slashed waste, and helped working families steer clear of payday lenders by expanding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banking. I learned the value of fiscal discipline early, watching my dad run a copier repair shop in the heart of Chicago's Koreatown, where every dollar counted. Our current controller, Susanna Mendoza, turned this office around, clearing the bill backlog, earning 9 credit upgrades without sacrificing worker protections. Now, I'm ready to build on that progress. I'll modernize outdated systems, protect Illinois taxpayer-funded projects, and keep this office working effectively. People across Illinois trust me to do the work because I show up and I deliver. And I'd be proud to make history as the first Asian American statewide elected constitutional officer in Illinois. I'm Holly Kim, and I'd be honored to have your vote for Illinois Controller. Let's elect a leader who works for all of u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고로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당국에 구금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AP통신은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변호사와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도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술 인력 구금 관련 내용입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전기 배터리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장비 설치 담당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금자들을 대리하는 이민 변호사 찰스 쿡은 이들이 B1 비즈니스 방문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1 비자는 회의, 협상, 투자 탐색 등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를 허용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장비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몇 주만 머무를 계획이었고 대부분이 엔지니어 또는 사후 서비스 및 설치 작업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쿡 변호사는 공장에 사용되는 기계가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아 외국 인력을 불러와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미국 내 인력이 습득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업계 관행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리쇼링 인스티튜트의 로즈메리 코에츠 소장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자국 인력을 파견해서 초기 설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인을 훈련시키는 방식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1980년대 일본, 1990년대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인사회와 이민자 권익 옹호자들은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들이 배터리 공장 가동에 필요한 특수기술을 가진 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지역 노조의 주장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기본 건설 노동에 투입해서 비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시멘트, 철골, 배관 등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은 국토안보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중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단속으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충격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인 노텍스 온 팁스 제도가 올해부터 4년간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트럼프 공화당이 확정한 BBB법에 따른 것으로 68개 직종에 종사하는 최소 250만 명에서 최대 52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혜택 대상을 보시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인 팁 소득 근로자입니다. 면제 한도는 연간 팁 소득 중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혜택 직종으로는 웨이터와 웨이트레스, 요리사, 바텐더, 호텔 종사자 등 식당 및 숙박업 종사자를 비롯해서 전기 기술자, 배관공, 청소원 등 홈 서비스 직종, 그리고 베이비시터, 개인교사 등 퍼스널 서비스 직종이 포함됩니다. 또한 카지노 종사자, 가수, 댄서, 음악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팁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는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로 인해 팁 소득 근로자들은 연 평균 약 1,700달러의 소득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졸 학위가 없어도 10만 달러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CBS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졸 초년생의 높은 실업률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 이 같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연봉 비결은 이들 고연봉 근로자 중 60%는 최고 경영자로 취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체를 창업하여 성공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나머지 40%는 20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이나 학위보다는 전문기술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직종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주목할 만한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학위보다는 창의성과 전문 분야 코스 이수 경험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정보 보안 분석가 역시 컴퓨터 분야 중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직종으로 학위가 없어도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항공 및 교통 전문 관련 분야입니다. 항공기 조종사나 관제사, 트럭 운전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공, 정유 및 시추 엔지니어, 전기선 설치 및 수리공, 발전소 운영원 등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도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학력보다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성공적인 경력과 고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온라인 펫 딜러와 브로커를 통한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업적 번식견 판매를 금지한 기존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펫 마켓플레이스와 브로커가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이 앞으로 금지되는데요. 2019년 펫샵에서의 상업적 번식견 판매를 금지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한 온라인 판매의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함입니다. 1살 미만의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적용이 되며 경찰견, 서비스 동물, 보호소, 구조 단체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안 발의자인 마크 버먼주 하원 의원은 일부 판매업자들이 소규모 로컬 브리더라고 속여 타주에서 대량 생산된 강아지들을 판매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안은 유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업체 퍼피스팟은 이 법안이 책임 있는 업체를 처벌하고 불법적인 판매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찬성 의견을 보인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동물복지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오는 9월 30일부터 사회보장연금, 재향, 군인연금, 세금 환급 등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종이 수표로 지급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들은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과 디지털 지갑 혹은 정부 발급 선불 직불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지급에서 종이수표 발급을 중단하라고 명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으며 다만 금융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한 일부 국민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변화가 불필요한 비용과 지연, 사기, 분실, 도난, 위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븐데이즈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라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정영희 씨가 40년 전의 상황입니다. 영희 언니가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